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3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오늘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국회 과방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 이 시간 나오시는 건 참 드문 일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화요일날 정기방송이 또 새날이 있거든요. 내일 또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성윤 전북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에 당직 하나 다셨죠. 민주당 원내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성윤입니다. 동기 윤석열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 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전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야, 목소리가 목소리는 안 강력합니다.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저 연설하고 나서 그런 저 거예요? 연설을 할 땐 괜찮았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작업을 엄청 하다 보니까 또 저거 끝나고 1시간 강연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계속 전화하고 내려가면서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네요. 이게 왜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에 부상자 발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아. 원래 옛날에 화염병 던질 때도 체류탄 을 한번 초반전에 싹 좀 마시고 그럼 또 괜찮아져요. 내성이 그렇죠. 있어서. 내성이 생기고. 네네. 네.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최민희 의원님은 후원금 차셨어요? 아니요? 너무 발랄하게 말했나? 당당하게. 그럴 줄 알고 써놨어. 이성윤 의원님 당연히 안 차셨죠? 저도 안 찼습니다. 당연히 안 찼단 말이에요. 이게 맹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예. 후원금 낼 사람이 너무 많아. 한 예. 10석이면은 진작 찼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화면 상단에 이성윤 의원 후원 계좌고요. 최민희 의원 후원 계좌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팟캐스트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서.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의원의 국민 437201-04-350412 최민희 의원의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정청래 TV, 이성윤 TV, 최민희 TV 링크가 있으니까요. 꾹 누르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위원은 이제 후원금 다 찬 거죠? 네, 다 찼습니다. 근데 당대표 후원회가 또 앞으로 7월 10일 날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당대표 경선 후원에? 네네. 아, 1억 5천. 자, 오늘 최초로 정청래 의원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 마이크는 끌게요. 네. 이게 말씀 안 하시고 계시기만 하세요. 네, 구경할게요. 네, 그러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 특검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핑계 저 핑계 잡아가지고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 언젠가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에서 미끄러진 이성윤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되고, 그러다가 윤석열이 이성윤 징계하고 이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이 되고 나서 결국 지금 특검에 수사받는 꼴이 됐는데, 예. 일단 동기 이성윤 의원의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윤석열이 그 속된 말로 용코로 걸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와, 오랜만에 용코로 걸렸어요. 진짜 이거 참 찌질하게 뭐 출석 시간을 뭐 10시로도 1시간 늦춰달라, 지하 통로로 출입하게 해달라, 또 조사자 바꿔달라. 정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정식 조사는 처음 받는 거잖아요. 나와서 사과도 좀 하고, 정말 역대 대통령들은 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말 없이 다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이래저래 불평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아마 자기가 그 특검 수사가 한시적이잖아요.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지 좀 모면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머지않아 구속될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잠깐만요. 지금 윤석열 탄핵 관련해 가지고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저죠. 네. 지금 저 탄핵 소추단과 법률 대리인. 네. 네. 17명. 말씀 안 법률 하시네요. 대리인과 함께 정청래 17분이 있습니다. 의원이 네.
쓴 책입니다. 이거 지금 북콘서트가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4일 날 저녁 7시에 국회의원회관의 제일 큰 회의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보신 그 대회의실에서 있다는 홍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십니까 본인 직접? 제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제 얼굴도 제일 크게 나왔네요. 얼굴도 제일 크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니까 예, 지금 조은석 특검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특수사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피자를 다루는 기술이랄까 이거 스킬. 탁월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고 조금씩 좀 오락을 하면요, 마치 그 길들이기 이런 훈련이라게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기가 죽어요. 뭐 윤석열도 멀잖아. 기 죽어서 아주 그 전라도 말로 수말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범죄가 내란죄를 자백하면 중대한 것이고 또 증거인멸 교사를 했잖아요. 이게 자백하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고 증거인멸 교사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고 결국 윤석열은 이러나 저러나 구속이네. 예, 구속입니다. 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속 전에 8소까지는 와 있네. 예. 7, 8소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금 여러 저러 핑계를 대가지고 예. 방송하는 시점 내일 나오라고 한 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는 예.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먼저 갈까요? 구속영장 먼저 갈까요? 이제 이제 체포영장 할 필요가 없고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바로 가야 된다. 예. 아, 윤석열이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엄청 쫄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헛구라지 기술을 부리는데요. 결국 구속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예. 결론은 그럴 텐데 언제냐의 차이, 그 어떤 시점의 차이일 뿐이다. 예. 오늘이 월요일. 월요일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영장 치고 예. 발부 안 되긴 힘들 것 같고. 와,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채찍이 확 내려가긴 할 텐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외환죄까지 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생기는 것 같고. 처음에 목소리 안 나오는데 서울 고검으로 했잖아요. 근데 고검장 출신이에요. 예. 조은석.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제 감으로는 외환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환죄를 수사하다가 보안 사고가 나면 특검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근무했던 예. 서울 고검 건물로 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예. 그 말씀도 모르신 말씀이고요. 또 그 측면에다 더해서 그 사무실 꾸미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란 수사가 이미 한번 기소해서 재판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유, 동기. 아, 검찰이 처음에 기소할 때도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 플러스 헌재 판결문에도 보면 야당 책임이 좀 있는 듯한 예, 예. 8대0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찰 공소장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야당 책임을 없애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조은석은 윤석열보다 한 4년 선배더라고요. 예, 근데 조은석 자체가 그 소위 말하는 무검회 같은데 멤버였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중간에 변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검의 사진 찍힌 것은 아. 그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사람들 한번 등산 가가지고 찍힌 거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업계적으로. 제가 같이 우리- 근무를 했었거든요. 우린 특검 근무를 할 때, 아니, 특검 이야기를 할 때, 네. 야, 어떻게 조은석을 지명할 수 있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아. 광주 출신이고 예, 광주. 그러니까 나쁜 석이 아니라 좋은 석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갔는데도 참을 수 없는 개그.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하여 제가 잘 모르니까 그쪽을 이분이 인지된 게 감사위원 하실 때예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무지막지하게
정치 감사를 했잖아요. 아, 그랬죠. 맞아. 네. 감사위원이었죠. 그런데 그 감사위원으로서 유병호, 유병호, 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원의 막장 행태에 맞서 싸운 감사위원으로 기억을 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윤석열과 맞짱 뜨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래서 인상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뭐 그럴 때 인사의 라이벌이었다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검찰 내엔 더 많았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숨은 인재였구나 검찰 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감사위원 때 그렇게 맞짱을 공개적으로 떴는데 그거는 왜 안 보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전현희 의원 그 감사- 권익위 감사할 때도 조은석 네. 감사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 예. 감사원 감사 갖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조은석 특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나머지 특검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자, 어쨌건 윤석열 아까 그 이성윤 의원 말씀처럼 겁이 많아가지고 엄청 쫄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특검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영장이 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알고 버티는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분석하시기에. 이게 얄팍한 꼼수인데요. 각종 수사과정 시비를 걸어보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과정 시비를 자꾸 변호인하고 피의자가 걸기 시작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가 쫄릅니다. 아, 그리고 다시 절차가 늦어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쓰던 수법이에요. 그걸 피의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 배워가지고 아, 자꾸 특검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내가 무슨 절차 위반이다. 또 내가 고발했던 사람이다. 또는 나는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막 이런 진정서를 내면서 의견서를 내면서 특검이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죠. 내란 이후에 윤석열의 모든 스킬은 다 그런 거였어요. 예, 절차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예. 자, 어쨌건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지금 한 2주 정도 됐나요? 저 당대표 경선 일정 돌아다니신 거? 돌아보니까 민심이 본인한테 있던가요? 정청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이야. 야, 근데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박찬대 후보랑 웃으면서 뭔가 화합하는 모습 네, 보일 네, 때 네.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네. 기분 좋아지는 거죠. 어쩜 때 혼주 입장 있잖아요. 이번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혼주 퇴장. 신랑 신부 아니었어요? 혼주 퇴장.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저도 어저께 그 오스코 같이 갔었는데요. 그 회의장에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행복한 적이 없었다. 네. 이제 행복한 고민, 행복한 선거 정말 그 당원들이 좋아했고요. 특별히 거기서 당원들이 끝나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하고 사진을 찍는데 1시간을 넘게 찍었어요. 1시간 넘게는 아니고 안 넘었습니다. 40분쯤 넘게. 근데 이제 제가 중부 3군 진천, 음성, 증평 거기 핵심 당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야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찍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40분쯤 넘어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우리 김용환 의원이 했는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끊고 왔는데 끊고 이제 시간인데 박찬대 의원은 훨씬 일찍 끊겨서 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잘 안 들렸어요. 마지막 멘트가.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내가 더 길었어 이거잖아 지금. 에이, 아니 그냥 그게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랬나? 그런 말을 전하냐 했다는 네, 뒷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말을 왜 나한테 전하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 예, 네거티브 하지 그랬다고. 말고. 네, 그런 것도 전하지 말아라. 굳이 왜 내가 길게 오랫동안 또 사진을 찍었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저는 어떤 당 대표 경선에서도 네거티브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예. 네거티브 없는 경선을 통해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힘 실어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네.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날 오늘 방송에서 제목 하나 정해주십시오. 저는 삼무 그린 선거. 그린, 그린 크린 깨끗한. CLEAN 네. 삼무
발음을 그린이라고 하셨다고요. 클린 선거. 네, 뭐냐? 내 돈 캠.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캠프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다. 네. 캠프 사무실이 없어요? 네. 캠프 사무실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의원회관 제 방에서 회의 같은 걸 하는데 민주당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전당대 역사상 처음. 당대표가 캠프 사무실을 만들지 않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캠프 사무실 꾸리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굳이 그렇게 돈 쓸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성내를 한번 제가 한번 후벼 파볼까요? 네. 여론조사 등 보면 잘 나오니까 굳이 돈 쓸 필요 있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출마 결심할 때부터 캠프 사무실 안 만든다고 그랬고 우리 보좌관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있냐고 그래서 다 카톡으로 하라고 굳이 뭐 사무실이 필요하냐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오랜 그 정당 개혁 해오면서 네. 예, 이게 오랜 SNS 정당 그 맥을 잇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해하고 예, 환영하고 예를 들면 예, 사무실을 좋습니다.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방이잖아요 굳이 왜 오프라인 방에 가서 하냐고 온라인 방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정청래 예를 들면 선대위가 있다 그러면 온라인 캠프가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 캠프 사무실 이해했어요. 영어로 쓴 김에 같이 쓸까요? 예. 온라인 캠프 오피스. 그러면 거기 방방 만들면 되잖아요. 네. 홍보방, 정책방, 네. 무슨 방. 이렇게 방방 하면 되잖아요. 예. 굳이 뭐. 방방 뜨면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예, 예.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뭐 요조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뭐 굳이 몇 천만 원 쓸 필요 있냐? 그것도 자기 하시는 거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솔직히 제가 자, 거짓말 탐지기 손 한번 잡으시고. 자, 내가 여론조사 잘 나오는데 돈 쓸 필요 있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프랭클리 스피킹. 맞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해가지고 오히려 안 만드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예, 얄팍하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근황이고요. 의원님이 그 내돈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발언을 하신 것은 이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렇습니까? 예, 예. 인정?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 네. 알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오늘 방송의 목적이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 일단요 이거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검찰개혁 라인업 봉국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우리 진영 내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좀 세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윤호중 네. 행안부 장관까지 왜냐하면 이제 수사권을 가져오면 또 그 행안부 관할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전 이수교 개석 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강력한 당대표가 되니까 국민들이 혹시 걱정하실까봐 정청래와 색깔이 다른 그런 라인업을 하지 않았을까. 아전 인수격 아전 이수교 개석. 인정 네. 인정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차가 말을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끊죠. 말이 되시겠다는 거? 당은 말의 역할입니다. 마차에 타 있는 사람 대통령이고 행정부. 행정부 이런 데고요. 그래서 저거는 다 입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행정부에서 입법권이 없죠. 발의권만 있지.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이제 재밌게 말씀하셔서 그렇고 본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저는 중도로 지향해야 되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일을 하는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혁의 강력한 고삐는 당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첫째 조건을 저는 늘 개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21대에서 개혁을 못했잖아요. 그 못한 게 이낙연 대표가 되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개혁의 고삐를 못 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것이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제가 대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성호 의원이 일성이 뭐였냐면 검찰청이란 이름이 없어질 걸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법무부 장관이 누구 된다. 그럼 이게 막 전체를 좌우할 것 같지만 대통령께서 방향을 잡고 민주당 당대표가 방향을 잡으면 사실은 내각의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사실 알려진 것처럼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앞장서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봉욱, 그다음에 이진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성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두 분은 대통령님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예. 그게 없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예, 거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직접 느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스타일상 또 시간 끄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무적으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검찰 개혁에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심정심. 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 이심정심이 있고요. 아, 정성은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아, 이심정심. 그거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당대표 하실 때도 제가 누차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3개월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전광석과처럼 해치워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과처럼 해치우겠다. 그게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참모들은요. 리더가 예. 가자는 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혹시 위험 요소는 없는지 혹시 차질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스텝이잖아요. 스텝. 근데 우리가 스텝이 꼬인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스텝하고 이 스텝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STEP 그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STAF 이 스텝이 잘하는 거죠. 예. 나 안타까운 게 개그를 하려고 이 목소리를 내는 남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 그래도 봉욱은요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등에서 중용됐던 사람이기도 하고 윤석열 총장 되면서 검찰 떠났던 사람이 돼요. 아마 결은 다른 결인 것 같고 근데 이진수는 윤석열 윤석열이 지금 심우정 때죠. 예. 대검 지금 부장까지 한 그렇죠. 사람이어서 소위 이제 일각에서는 친윤 검사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분이 차관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의원은? 그 대통령의 고심이 느껴지는데요. 결국은 실무가들도 중용해서 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봉욱이나 이진수 검사나 이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는 캐릭터를 모르잖아. 제가 봉욱 차장하고도 같이 1년간 같이 근무했고요. 이진수도 제가 잘 아는데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욱이 심우정하고 비슷한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 경험이 없으면서 약간 기획적인 그러면서 참고사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 때나 박범계 장관 때나 심우정은 잘했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심우정은 누구한테나 잘 정권에 상관없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대표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안 하시면 그분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최대 하는. 피해자신데. 네, 그래서 그 방향을 당대표와 대통령이 잘 잡아서 가면 네, 나머지는 쫓아가는 것이다. 제가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실 됐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사실 약간 벤치마킹한 측면이 있죠. 혹시 반대 의견 아니, 있으십니까? 그러지는 않았고.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그거. 그 뭐냐면 아, 그거 최민희 본인이 원조세요? 아니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너무 잘해서 그리고 저는 직진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이끌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보면 내용도 알차고 직진도 하면서 농담까지 하고 웃기까지 해서 저는 아예 넘사벽이라 그냥 모델로도 못 삼았죠. 단독 최민희 정청래는 넘사벽. 아 그때 진짜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최민희 위원장을 보면서 난 저렇게는 못한다 생각했던 게 뭐 이렇게 회의 시간을 길게 해.
그리고 하루를 안 끝나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야 정말 이건 저렇게 끈질길 수가 있을까? 나는 그냥 속전속결로 해버리고 그때 말지. 3일 했던가요? 청문회 3일 했죠. 이진숙 3일 함으로써 빵진숙 됐고 그다음에 와인 산 거 이게 싹 다 나왔어요. 아니 그때 사실은 그 이후에 방송 출연하신 거 보니까 그 이후에 한 10년 늙으셨어요. 저 늙었어요. 사실 피해자예요. 저는 이거 저기 산재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저는 그때 야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덕고 어째 이렇게 잘 갈구는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갈구고 좀 풀어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있잖아요. 저는 직진. 그리고 궁금한 게 법사위원 하시면서 예. 대부분 다 율사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비율사 출신이에요. 예. 근데 항상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고요. 법적인 부분을. 대체 이 상황 어떤 거예요? 제가 1년간 지켜봤는데요.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법으로 제압한다는 거예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제압했듯이 법사위원장님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저 시골 산골에 노인회관에 가서도 국회법 145조를 안다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님 국회법 145조가 뭐냐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원장이 퇴장을 시킬 수 있고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국힘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반발해도 헌법과 국회법으로 다 제압을 해요. 반발을 못 해요. 일반 법보다 국회법이 더 위에 있죠. 또 국회법 여러 같은데 국회법에는 뭐가 있냐면 증언감정법 이런 게 있거든요.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 북한 국방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자료 제출하고 다 증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또 국회로 되냐면 타 법에 있어도 이 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우정 그 총장 그 청문회 때인가 자료 내라는데 안 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북한 문제냐? 아닙니다. 외교 관계냐? 아닙니다. 군사 문제냐?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내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셨을 때 대부분 다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라서 그분들이 입장에 보기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법사위에서 막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의 동기가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제 도저히 안 되겠다 국회는. 그 최근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떼를 쓰는 이유가 법사위원 맡고 있으면 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의원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 남편 친구들이 그 고위직 검사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부 동반해가지고 같이 뭐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검찰 고위직들이 하소연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근데 솔직히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떤 거요? 뭐 법에 대해서 엄청 제가 그 점은 고생- 말씀드릴게요. 어. 헌법 실력하고 국회법 그다음에 그 법을 보는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탈탈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하면 논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진 법을 갖고 집행하는 게 판검사인데 예. 변호사인데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사실 여기도 율사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율사에 가까운. 저는 또 탄핵사까지 겸임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 2번 갔지 않습니까? 그때 24살, 5살 이때 국선 변호사들이 변호를 잘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그런 불쌍한 그 재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소유서 탄원서를 많이 써줬습니다. 근데 항소유서 탄원서를 쓰면 우리 보통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은 딸딸딸 외우거든요. 1조부터. 근데 이분들 항소유서를 써줘야 되니까 그때 형법, 형소법 이런 거 많이 공부했어요. 헌법 전문 전체를 131조까지 다 외우시는 분은 정청래 위원장 한 분뿐이고요. 국회법을 통달한 분도 한 분. 왜 진짜 요즘 막 무슨 저기 전과 한 20번 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이렇게 적용받다 보면 법의 전문가가 되는 근데 거죠. 이거 같아요. 어. 뭐 자랑 같지만 자랑은 아니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법에 저촉이 되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뉴스
출근하면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가 생겼다 뭐 생겼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와가지고 개정안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법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조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익숙하게 자주 하다 보면 형소법이나 그 관계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위원장 하시면서 당연히 국회에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에게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49조 1항, 52조 2항, 65조 1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의원하고는 위원장이 좀 달라요. 또 하나의 비밀은 시나리오를 이제 행정실장이 보통 쓰잖아요. 그럼 저는 하루 전에 받아가지고 볼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 것 같다. 그럼 요거는 요때는 요 국회법으로 적용해서 제압해야지. 그러면 볼펜으로 일일이 다 미리 다 씁니다. 볼펜으로.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피난 노력은 아니고요. 피까지는 안. 그게 아니라 아까 자랑이 아니라고 자랑해 보면 아 이거는 기본 위원장들은 다 그 정도 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겠죠. 우리는 타상위법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이 방침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10시에 열린다. 그러면 20분 전에 의원들 다 모인 상태에서 타상위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통과되는데 이건 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 간의 반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주일 숙성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요 조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조항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이 당론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히딩크 감독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려면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타상위법까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옆에 행정실장 전문위원들이 다 위원장 스텝이에요. 네. 이분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맡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쪽지가 들어와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럼요. 그런 팀플레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누가 뭐라 한다 그러면 제 뒤에는 한 20명 스텝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20대 1로 싸우는 거구나. 어느 정도냐면요. 과방위도 그래요? 저희도 그렇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법사위보다는 과방위의 일은 굉장히 작은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에서는 과방위 소관도 법이 가면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방송, 통신 뭐 요 분야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되게 위원장에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하도 이제 국힘의원들 중에 예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발언 정지하는 권한, 그다음에 쫓아낼 수 있나 그 권한.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그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요럴 땐 요 조항 이렇게. 여기서 건의. 다른 건 몰라도 이진숙 마이크는 꺼버리세요. 그 마이크는 안 꺼. 내가 제어에도 억울해서 오늘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의원들의 마이크는 꺼지는데 국무위원들의 마이크는 꺼지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세요. 아니 그건 어쨌든 앞으로 법을 만들건 뭐 하건 예, 국무위원들의 답변석의 마이크는 꺼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를 왜 안 껐냐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연락 보내시는데 이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물어봐 드렸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밖으로 좀 많이 샜어. 지금 저 검찰 개혁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많이 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시면 저런 분들의 우려가 있는 건 나머지 부분은 당 대표가 하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사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사 그러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사부터 시작해서 인질서부터 시작해서 수사 개시부터 시작해서 보강 수사도 있고 수사 지휘권도 있고 그리고 수사 종결권도 있고 수사가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다 관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영국은 검사가 딱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경찰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한다.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 분권, 분점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여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지금 검찰 사실상 해체
그렇죠. 그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고 아마 예. 그걸로 통과시키는 않겠지만 예. 그분들도 지금 9월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 하고 유예 기간이 지금 1년이라고는 하는데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이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추석이 10월 6일이에요. 올해 10월 6일. 10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지금 어제도 보니까 추석 전까지 하겠다라고 두 후보들이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체제였다 그러면 또 역풍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충 슬렁슬렁 등 하나 갖고 또 되치기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예. 확실하게 예. 8월 2일 날 전당대회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곧바로 그 다음 날 언론개혁 TF 단장, 예. 검찰개혁 TF 단장, 사법개혁 TF 단장을 발표할 거예요. 언론개혁 TF 단장은 아마 최민희 의원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그 단장하고 단장이 될지 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그분에게 좀 주도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2달간에 이거 할 수 있어요. 2달이면. 예. 그러면 8월, 9월 2달이면 되네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검찰개혁 완수하고 유예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박은정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검사 출신 의원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봐서 리서치를 미리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이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뭐 기소청 뭐 공소청이든 어떤 이름은 그 나중에 이제 하더라도 그러려면 인원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직이.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 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본인 생각 아직까지 1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그래서 통과시켜달라고요. 대체적으로 1년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문제는 그 1년 안에 지금에 있는 검찰 제도를 써먹을 걸 다 써먹으면 된다. 네. 그렇게 저한테 조언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10개월로 줄일지 6개월 줄일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조직 개편하고 예산 뭐 편성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되겠죠. 이성윤 의원은 지금 검찰이 친정이잖아요. 예, 저는 그 김용민 민영배 의원 제출했지만 네. 저도 이제 그 작년부터 그 1년간 실무적인 측면을 계속 연구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법안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께서 대선 후에 TF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대선 후가 아니라 전당대회 후에. 제가 대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보시네.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붙어가지고 전당대회 후에 TF를 만들면 그 법안하고 제가 연구한 1년간 실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원님 법 발의하세요. 발의하고 논의하세요. 네. 예. 발의하고 무조건 법은 발의하세요. 여러 개 섞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안. 검찰개혁 TF는 단장이 될지 부단장이 될지 국민이 될지는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일 의원님. 그래가지고 그만 하면 그 법안 통과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드느냐, 어떻게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냐, 뭐 10개월이냐 이렇게 6개월이냐 이렇게 결정이 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검찰은 해체되겠습니다. 이제 해체되는 것은 그러니까 추석 때 되면 다 고향 가잖아요. 예. 귀향길 보면 라디오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정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도록 예. 하겠다는 거죠. 어제 연설에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버스 안에서 이게 자동차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2대 국회가 되면서 우리 고정 출연하시는 민영배 의원이 예. 코가 석자나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철험에처럼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돋보이질 않는.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읽어드릴 것 좀 읽어드리고. 태웅님 당대표는 정청래 하트 하셨고요. 랑맨TV님 남양주갑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개혁은 언론개혁부터. 이성윤 원내부대표님 응원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두 분 모두 소중합니다. 강한민주당 파이팅. 청구는 밖으로 당원 주권정당 국민주권정부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한마디 치하하셔야죠. 랑맨TV는 특별히. 랑맨 TV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진정성이 있고요.
근데 머리 파마는 언제 하는지 제가 물어봐도 답변은 안 합니다. 파마할 머리가 없습니다. 자, 오두막님 감사드리고요. 양희용님, 강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지킵니다. 강력한 당대표가 강한 민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입니다. 당대표에서 저만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분명 잘할 겁니다 하셨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만 기억하시는데 그 2년에 걸쳐서 나눠했던 바로 직전의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최민희 의원을 모신 이유는 전 과방위원장, 예. 현 과방위원장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방송 3법 과방위원장을 통과시켰을 때 네.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 민주진영에서 20년 수건 사업을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풀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관련된 것들을 싹 바꾸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저 이진숙 지금 마이크 안 꺼가지고 뭐 그거랑 연관도 있고 그런데 전 과방위원장이 현 과방위원장이 본 전 과방위원장 어땠어요 그때? 일단 그때 성과가 방송법을 과방위 차원에서 그 180일 버티면서 해내신 거예요. 네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 180일 선진화법에 따라 180일 다 경과해서 그거 마무리하고 그만두신 네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때 중요하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사실 아무것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되게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 놓고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바뀐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 빨리 까먹어요. 이낙연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속되다가 1년 과방위원장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선 우리가 지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1년 또 당대표 하셨지만 그때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을 당대표로 인정한 국회의원이 정말 소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혁의 기치에 근거를 마련하고 가신 거라 뿐만 아니라 와보니까 과방위의 전문위원들 전부 다 훈련이 돼가지고 예. 제가 웬만큼 밀어붙여도 정청래 의원은 더 하셨다 이런 분위기라고. 이상하게 지금 새롭게 법사위원장 되신 분들요 비교 대상이 정청래가 되다 보니 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일단 누구와의 경쟁심이 없고 넘사벽이다 너무 잘한다 끝. 그냥 나는 낙제만 하지 말자 이러기 때문에 전혀 피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경계심과 라이벌 의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 초선 때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100% 권한을 줬어요. 언론 개혁에 대해서. 그때 시민사회단체 파트너가 최민희 의원이었어요. 민원연 사무총장. 민원연 사무총장 네. 때. 그래서 그때 손발을 맞춰서 신문법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안티조선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지라는 생각이 있지 네, 맞습니다. 라이벌이라는 생각이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전혀.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요. 방통위 설치법 그리고 IPTV법 이거 다 이거를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통신융합 특별위원회 국회 2007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었고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위원이었고 그때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그 입장을 얘기했었고 인연이 너무 길어. 정청래 의원이 보니까요 디테일이 강한 이유가 숫자 하나 연도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떼어내고 네. 사실은 방송과 통합을 융합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는 어떤 거 가지고 많이 싸웠냐면 방송통신이냐 통신방송이냐 방통융합이냐 통방융합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네, 가나다 순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장제원, 최민희로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 쪽에서는 IPTV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타이밍이 문제였고 방송 중에는 안정성, 독립성이 맞습니다. 관건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의 통신 그리고 공공 언론으로서의 방송 이것을 두 개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거냐. 그래서 어떻게 가름을 탔냐면 방송에게 7을 유리하게 그리고 통신에게 3으로 불리하게
그래야 5대5가 맞는 거예요, 이건. 통신이 워낙 커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7대3으로 방송 쪽을 많이 편들어 주고 네. 통신 쪽은 니네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IPTV법 등. 그 요게 두 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대5로 가름을 탔는데 방송 쪽에 70% 손을 네, 들어준 거예요. 맞아요. 정확합니까? 네, 정확한 정확합니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말을 아주 대중적 언어로 잘하셨어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 논의예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IPTV가 새로 생겼어요. 플랫폼이.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방송이냐 통신이냐 이 논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되면 방송위원회가 규제하는 거고 통신으로 가면 정통부가 그렇죠. 규제하는 거라 방송위와 정통부 간의 싸움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런데 돈으로 치면 방송위원회가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2천억이면 예를 들어 2천억이면 통신은 1조가 넘어요. 2조. 네, 2조. 2조가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훨씬 공룡이고. 10대 1이야, 자본은. 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웃긴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했는데 누가 얘기를 들었는지 이걸 반대 토론을 누가 한 거예요. 할 줄을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찬성 토론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아무도 안 되고 내가 나간 거지 그냥. 나가서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이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나가서 찬성 토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IPTV, 케이블 TV 이런 데에서도 다 좋은 소리 듣고 통신 쪽에서도 정말 고맙다는 소리 듣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않고. 다 칭찬을 받는 게. 근데 이제 KT가 IPTV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KT는 조직이 커지고 이제 돈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IPTV였던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늦어지면 그게 사업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엄청 그래서 밀었어요. 제가 통신사 사장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법 안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라. 이게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당신들이 손해가는 게 더 크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안에서는 좀 손해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으로는 좀 이익이 보는데 당신들은 돈이 더 중요하지 않냐. 빨리 IPTV 시장을 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보면 네. 최근에 방송상법 통과를 한 해 만에 지금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작심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근데 저는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무슨 뭐 그 지연시킨다 이거 아니고요. 이제 과방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어요. 그럼 과방위는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과방위만 통과시킨다고 법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사위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면 우리끼리 해버리면 되는데 야당 아니면 소위 당정 협의라는 거 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내일이 당장 7월 달이고요. 네. 전당대회는 8월 초에 있고요. 네. 당대표가 들어섭니다.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분위기라면 뭐 저 국무총리 인증부터 시작했고 장관들 청문회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네. 국회에서 방송 3법 등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 분위기는 좀 어렵다. 아니요. 오늘 김병기 대표께서 언론노조하고 방송장악 저지 국민행동의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안이 대체로 당내에서 대체로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논의해야 될 단계들이 생긴 거잖아요. 여당이 됨으로써.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7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요. 당대표 선출 이유가 될까요? 이전에 할수 있어요? 이전이라도 하겠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답변이었다고 현실이 그렇다. 제가 방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현직 과방위원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방송 상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문제에 가깝고 사장 추천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커. 아 그거는 죄송한데 문체위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중재법 그건 이제 문체소관인데 그걸 21대 때 제가 대표에 발의한 건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만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2004년도 최민희 의원과 그때 제가 언론 할 때는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분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왜 언론부터 시작하냐? 특히 이제 진보 매체에서 막 그래서 한겨레는 망한다. 그럼 망한다. 이래서 이제 그걸 유예해 놓은 건데 네. 그 사이에 20개가 생겼어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하도급 갑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급발진, 자동차 급발진,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뭐 중대비해 그 구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5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가 생겼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면 언론만 그럼 빼달라는 얘기냐. 그래서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면 동일 불량 원칙.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오보를 내면 일면에 사과하라. 원고지 오매불량으로 오보를 냈으면 오매불량으로 사과를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언론사로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거죠. 신뢰 위기니까. MBC 예를 들면 KBS에서 일면 9시 뉴스 첫 번째 꼭지로 오보를 했으면 첫 번째 꼭지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더 큰 건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을 해줘서 제가 지난 21대 때 이걸 냈어요. 근데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빼고 했으면 이게 통과됐어요. 그때는 반대를 아무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빼고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진영에서 너무너무 논란이 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징처럼 깃발처럼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동일면 동일불량의 원칙을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무적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당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뭐 원내대표도 중요하겠지만 당대표가 이건 뭐 몇 월 달 안에 통과시킵시다라고 하면 그 중심으로 당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네. 잘하실 수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 정치적 결단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하면 다 못하게 생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빼놓고 동일면 동일불량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일단 통과시겠다.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득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당 전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대표가 원내대표보다 굳이 따지자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정신과 방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 원내대표는 사실은 원내 협상이 주라 그러니까 좀 역할이 달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힘든 게 이런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으면서 논란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래서 사실 이 법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동일지면 동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원칙 그거는 2분의 1만 해도 사실은 대성공이거든요. 그랬을 때 2분의 1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저 수정주의고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원고지 3회 분량으로 오보를 냈어요. 그럼 사실 그 오보가 전체가 오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그 일면에 그대로 실어도 이건 어마어마한 진전이거든요. 이거를 설득할 때 당 전체가 해야 되고 예, 거기서 그런 반대 목소리 나오면 그럼 깨지는 그 거예요. 사람 말고는 다 수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동일면 동일불량 원칙도 두 가지 다 통과시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가장 복잡하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두 개혁, 네, 언론개혁, 검찰개혁 예. 여기에 있어서는 정청래 의원이 최적임자다 최적임자. 이런 결론인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의원 보면요 예. 법사위원장 정청래 근데 지금 과방위원장 정청래 이야기하니까 입이 쩍 벌어지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마치 사람 두 사람인 것 같잖아요. 자기 전문 최민희 의원님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넘사벽이라 했는데요. 아, 두 넘사벽 같습니다. 예. 근데 최민희 의원과는 노사모 그때부터 네. 안티주선 네.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동지죠. 네. 그리고 신문법이 정청래 대표 발의해서 2004년도에 4대 개혁 입법 중에서 네. 통과시킨 유리한 법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조중동은 종편 금지 예.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그래서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뉴스의 광고료 수입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신문신고 포상금제 신문 유통원 뭐 이런 거 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 15조 16조 그 두 개 제일 중요한 거를 MB 때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하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종편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발의해서 만든 신문법이 핵심 조항이 15조, 16조예요. 그게 조중동 종편 금지, 그 신문 경영의 투명성. 그런데 그게 이제 휴지조각이 되면서 나온 건데 그때 그 제가 대표 발의한 신문법 중에 신문법은 제가 이름으로는 정청래 대표 발의지만 실제로 내용은 최민희 의원이 그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셨구나. 아, 그거를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안 이런 되고 비하인드. 언론 단체에서 네. 저희가 거의 10년 이상을 토론해서 그렇죠, 만든 그렇죠. 거고 그거 정리만 예, 제가 하셨다. 되게 고마웠던 거는 이걸 한두 명한테 설명했겠습니까, 제가? 예. 그렇네. 정말 그때 국회의원님들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금방 그냥 한 번 잘려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셔서 그때 예. 너무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은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열린민주당 그거 하면서 올해는 이것만 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부를 엄청 했어요. 아, 그건 몰랐네. 언론발전위 나는 간사를 머리가 하면서.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획하지 여러 가지 그래서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사례도 알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20%를 제한하잖아요. 네. 독과점 방지에서 네. 그것도 다 공부하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최민희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었던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때 제일 우리 실수가 시장 점유율 규제를 놓고 천정배 대표랑 우리가 입장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 시장 점유율 규제 할 도리가 없는 거. 자 이제 그 이야기 따로 두 분이 단둘이 만나서 서로 승장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네. 자 지금 저 이재명 정부 장관 지명자들이 총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랍니다. 8명. 실제로 8명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각제냐고. 근데 그 지금 이 휴일날 지명했던 분들 말고도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이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후보자는 누구예요? 저는 단연 안규백. 안규백. 네. 그분이 5선 국회의원이죠. 지금 그러면 4, 16이 17년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17년 중에 15년을 국방위만 했답니다. 근데 제가 초선 때 문광위만 4년 그냥 내리했거든요. 4년 정도 하면 준 전문가 정도 돼요. 근데 8년 하잖아요. 그러면 장관보다 나아요. 맞아요. 근데 15년을 했어요. 그 장관 여러 명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진짜 실력이. 그리고 15년을 했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사성 장군이면 그분이 예를 들면 소령 정도 할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규백 의원이 고등학교 선배예요. 네. 고등학교 지금 정문에 한양 연수막 그 고등학교 동문 중에 임성근이가 있습니다. 어머. 근데 안규백 의원은 진짜 한우를 받고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인데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하나의 또 모범 사례가 나왔다. 한 상임위만을 10년 이상 하면 장관이 된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 그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사실상 최초 아닙니까? 최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번 장관 지명자 중에 내가 장관으로 뽑혀가지 못했지만 저는 정동영 의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동영 좀 보면 70년대생 비서실장, 수석은 60년대생, 그다음에 장관은 50년대생이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그 대통령 후보까지 당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다시 그 정말 평소의 소신 어떻게 보면 하방이죠. 예. 그걸 했다는 것은 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정동영 의장 하니까 정동영 의장이 DY계 소위 말해서 17대 국회 동영 DY. 근데 그 DY계에 저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말석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정통들 회장. 그렇죠. 그 회장 자리를 제가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에 낙선한 시골 변호사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저를 만났고 그리고 제가 정동영 대선 캠프에 이렇게
보내준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앙무대 데뷔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면 참 세월이 흐르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저와 이재명, 당시 시골 변호사는 하늘 같은 선배였잖아요. 예. 대선 후보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말석에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성장을 쭉쭉 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저는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이거 안 보여요.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그때 하늘 같은 정동영 대선 후보를 통일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면 빙그릇에 좀 이렇게 미소도 돋고, 그리고 한때는 정동영 의장이 망했을 때, 지금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젊은 사진 올려놨어요. 이재명 내가 젊었을 때 사진. 그 사진이 어떤 사진? 조롱과 멸시의 사진이었어요. 정동영 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찾아보면, PD가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올려놓고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뭐 트위터 이런데 그 사진을 올려놓고 정동영 뭐 어떻게 했던 놈들 뭐 해가지고 정통들 이렇게 주황색 목도리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멸시와 멸칭과 조롱과 혐오의 증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진이 반대로 저렇게 젊었을 때부터 둘이 같이 했구나. 이게요, 민주당 역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민주당 주류에서 노사모가 정통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서로 경쟁했던 관계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는 노사모하고 그 다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당 의장의 팬클럽하고는 사실은 같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립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사람, 노사모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람 PD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제 밑으로 쭉 내려보면 그 사진을 제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은요, 저 사진. 장관 지명자 중에 저는 이 사진? 김영훈입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네, 잠깐 저 사진 잠깐만 죄송한데, 저게 이제 정통들 할 때 그 목도리 있잖아요. 머플러라고 그러나요? 예. 저게 주황색이었고 저 활동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정답. 정통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그 멤버십 트레이닝을 했어요. 예. 그때 제가 강연자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그때 참여했었고. 저게 나이로는 2007년도니까요. 지금 그럼 18년 전 정도 되네. 네, 그럼 이 나이에서 18을 빼면 되네. 40대 되네. 그렇습니다. 40대 아유. 그러니까 즐거웠다, 진짜. 2007년도니까 43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 42. 제 나이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2008년에 대통령 된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절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 이야기는 지금 저는 김영훈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야, 스토리들 진짜 많다. 네, 보니까. 그 김영훈 위원장이 노동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지금도 이념적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 일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 김영훈 위원장이 최초로 그런 이념을 다 깨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용주의적 그런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돼서, 그때도 파격이었어요. 저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되게 과거에 이념 시대에 민주노총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분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라져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 김영훈 위원장 어디서 뭐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먼 훗날 룰라 같은 사람이 나오나 이러고 혼자 좋아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인가 그랬어요, 이번에. 네.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끝까지 다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8월 달 초까지도 장관 임명 다 못합니다. 당에서 저는 막 계속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청문회 막 일정 밀리고 뭐 하다 보면 몇 사람은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8월까지는 7월에 다 됩니다. 7월에 다 된다. 다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청문 요청서가 오잖아요. 그럼 20일 내에 해야 돼.
아 그러면은 국회에서 지금 네.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 엄청 열리는 네네, 상황. 곧 그렇죠. 열릴 거예요. 다음 주.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들은 상임위별로 청문회 하게 되면 뭘 봐야 되지? 채널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과방위는 그- 관련자 있죠. 저희 지금. 배경훈 과기정통부 어. 장관 있는데요. 그분 청문회를 저희가 7월 7일인가 이미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법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해야 되는 거예요? 24일로 잡혔습니다. 7월 14일? 저는 국방위로 갔습니다. 아, 가셨어요? 안규백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가 이제 합니다. 그럼 좀 있으면은 자네 국방위원장 해볼 생각 없는가? 그러든지 잘하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나 어떻게 보면은 저 민주당의 이명박 같아요. 안 해본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해봐서 하는데요. 아, 그게 이명박 레파토리였잖아요. 근데 못해요. 위원장은 2년. 아 농담이죠 농담. 아, 근데 제가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상임위를 바꿔가지고 3선 때부터 지금 6년차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6번 바꾸는 겁니다. 우와. 자 어쨌건 지금 이재명 정부 초반에 첫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돼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분위기 속에서 그거를 뭐 그 장관 임명되신 분들도 이 분위기에 뭐 반해가지고 뭘 못하는 분위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전체가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 그런 당 대표를 뽑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지금 정청래 의원,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야 이런 방송 정기 방송 해볼 생각 없어요. 재밌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는데. 이게 라인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는 저는 사실 이 얘기 하러 나왔는데 오랜 동지라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일 있을 때 우리 법안 이렇다 그래서 몇 마디 하면 다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끝나요. 저한테 전화를 한 의원 중에서 최민희 의원이 가장 짧게 통하고 끊어버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나 봐. 저기 우리 과방위에서 언론개혁법이니까 할 건데 법사위에 넘기면 잘해주세요. 그러고 끊어. 그러니까 7초. 굳이 예상 필요한 이런 말들이 필요 없고 그래서 제일 빨리 끊어요. 정말 잘 통하시는 분들이구나. 아니 그 신문법 같이 만든 걸 그냥 얘기하니까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네, 그렇죠. 엄청난 방통위 일이었고. 설치법도 엄청난 그렇습니다. 일이었어요. 이런 걸 저는 동지라고 표현해요. 네. 동지. 네, 서로 저는 눈빛만 그렇게- 봐도 아는 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지. 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가 되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한번 우리가 응원해서 역대로 가장 성공하는 정부 한번 만들어. 선거운동 방송 멘트 1분 네.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제가 그 이재명 정부의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한 3달 전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잘 돼야 돼요 이 정부. 어떤 단위라?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내가 먼저 해서 내보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안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죄송. 이거 거시고들이 믿는 사람 있다. 예.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 자, 1분 시간 드릴게요. 싸움은 정청래 당대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저는 강력한 파이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서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당에서 하고 안정, 통합, 협치의 미사 요구의 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대표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입니다. 이 방송 의미가 있는 게 그 3년 정도 해왔는데요. 이 방송의 목표는 당원들에게 당을 돌려주는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수석 등이 그런 당으로 거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원내대표 경선에까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깊은 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